온갖 조롱을 뚫고 현물 ETF 승인 확률을 75%로 넘기면서 엄청난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어디까지 올라갈지, 무포자들은 이더리움 그러면 못 잡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달 주 승인 확률이 전망 75%로 상향했다. 블룸버그 애널리스트가 전망을 했는데요. 이게 해킹도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보면은 이후에 일정이 어떻게 되냐면 5월 23일과 그 다음에 5월 24일 이렇게 승인 일정이 있는데, 저는 이게 언제와 좀 닮았다라고 보고 있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때 보면은 10월 16일 보이시죠? 요때가 이제 뭐였냐면은 처음으로 갑자기 누가 트위터에 현물 ETF가 승인됐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됐고, 그래서 빡 올랐다가 그 다음에 이거 해킹이다, 가짜다, 버드다 이런 다음에 윗꼬리가 발생하면서 쭉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며칠 동안 횡보하다가 천천히 이렇게 우상향했는데, 그리고 정작 ETF가 승인될 때는 요때였죠. 그래서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엄청나게 오르는데, 근데 문제는 어쨌든 승인 일자가 그 23일하고 24일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때가 만약에 뭐 연기되거나 뭐 거절되거나 이랬을 때는 얘가 이런 눌림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뭘 봐야 되냐면, 이더리움 계열을 보되, 이더리움 쪽 계열이 안 올랐잖아요 지금 제대로. 근데 이번에 오늘만 좀 오른 거고, 얘네들을 보고 그다음 플러스로 눌림목 때 우리가 잡는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이런 움직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제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ETF가 최대한 늦게 되면 늦게 될수록 뭐 올 연말이나, 그쵸? 아니면 뭐 내년 초나 늦게 되면 늦게 될수록 언제? 2021년 이 10월 달에 ETF가 승인됐던 선물 ETF죠. 이때는 최초의 선물 ETF가 승인됐던 그때와 비슷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피날레를 준비하는 빔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늦게 되면 늦게 될수록 그게 승인이 되고 한동안 알트장이 잠깐 온 다음에 그 다음 피날레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오히려 ETF는 승인이 늦게 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제 슬슬 이런 70% 이런 찌라시가 뜬다라고 하는 건 요때처럼 10월달처럼, 작년 10월달처럼 이러한 캔들이 나온 이후에 승인이 될 때까지 쭉 오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게 두 가지 시나리오예요. 하나는 진짜 초긍정론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두 번째 시나리오고요. 하나는 초긍정인데 뭐냐면, 그러니까 ETF가 승인이 돼요. 이더리움 ETF가. 그래서 이 오르는 과정 이후에 ETF가 승인이 되고 빠져요.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아서.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지점에서 끝난 다음에 다시 요게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더리움 ETF에 대한 기관들의 진입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거 플러스, 그 다음에 이더 다음에 ETF가 될 애들 있죠. 이더가 됐으니 뭐 솔라나니 뭐니 뭐 여러 가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알트들. 걔네들이 ETF도 다음에 될 거다라면서 기대감으로 쭉 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걔네들 승인 나고 피날레 주고 끝나는 거. 그러면 이더 ETF가 고점이면 상승장이 짧을 거고, 그러니까 기간이 짧을 거고, 그 다음에 조정을 한번 준 다음에 나머지 알트에 대한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과 승인까지가 만약에 피날레다 그러면 그럼 좀 더 늦어지겠죠, 상승장이. 그러니까 1번 시나리오든 2번 시나리오든 뭐든 우리한텐 좋지만 그래도 1번 시나리오로 가는 게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더리움 현물에 대한 ETF 19B-4의 서류 업데이트를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번 주에 다수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여부 결정 기한이 마감되는 가운데 신청서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것은 승인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다만 이것이 100% 승인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S1, S-1, 증권 신고서 승인도 받아야 되며 규제기관이 이를 승인하기까지 무기한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라고 예측했다. 그러니까 요게 버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버드라는 게 그 눌림목. 그렇다고 해서 이더리움이 뭐 저점을 갱신한다, 이게 아니에요. 눌림목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기회예요, 이런 거 발생하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얘도 마찬가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확률 상향 소식 후 미결제 약정에 대해서 10억 달러가 증가했다. 이더리움 가격은 1시간 동안 11%가 상승했다는데, 자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계속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이 기간 동안 이더리움 저평가니까 알트 모으면 진짜 좋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드렸죠.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잡았다고 쳐도 계속 분할을 만약에 했어요. 2, 3호를 하지 않더라도. 자, 그럼 이런 평단이 한 이 정도쯤에 돼 있겠죠. 그죠?
근데 이거를 하루 만에 얘가 복구를 시켜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이너스 50%가 나도 본격 알트장에 왔을 때 20%씩 5번 오르면 금방 복구된다. 그쵸? 하루 20%씩 5번 복리하면 그냥 복구된다. 그래서 이게 1.2 곱하기 1.2 곱하기 1.2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20%씩 오르면. 그러니까 이게 금방 복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 구간은 정말 좋은 구간이다. 이더리움뿐만 아니고 다른 알트들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렇게 이더리움이 반응을 먼저 해준단 말이에요. 왜? 이래야 도미넌스가 팍팍 떨어집니다. 팍팍. 자, 보세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팍팍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조금 아쉽긴 해요. 그러니까 아쉽다는 말이 뭐냐면, 한 번 더 갔다가, 요렇게 가지. 도미넌스는 올라가면 올라가서 좋기 때문에. 근데 이대로 만약에 주봉 마감이 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도 이걸 다시 못 올리면은 이때는 2번 트라이가 실패했기 때문에 이게 쌍봉 형태로 가면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도미넌스가 빨리 내려가면 여러분들의 그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그래도 신규 진입이 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좋다 이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돈이 없어서 어차피 못 들어온다. 그래서 많이 못 올릴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no. 통화량은 이미 이때를 넘었어요. 통화량 이미 넘은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2023년에 이걸 보면은 이해가 돼요. 왜 올랐는지. 2023년에 왜 올랐는지 11월 달부터 올타임 하이를 1월 달에 찍고 눌렸지만 다시 올라가고 하는 과정에서 왜 나스닥, 금, 뭐 비트코인 이런 애들이 신고점을 갔는지 이걸 보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밖에서 봤을 때 미국의 통화 정책이나 뭐 금리 같은 걸 보면은 이게 납득이 안 간다는 거죠. 돈이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도 고금리고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뒤로는 이렇게 실제로 통화량이 도는 게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뭐 멘탈 잡아주는 방송 영상이나 방송 이런 건 아니지만 본의 아니게 맞는 말을 하는데 멘탈을 잡아주는 그런 본의 아니 그러한 현상. 항상 투자는 긍정론자가 부정론자를 이깁니다. 결국은. 이해되세요? 부정론자들은 잠깐 웃고 마는 거예요. 긍정론자들은 길게 웃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알트코인이 규제 이슈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억제됐고 이더리움 현물 ETF를 하면 투자가 늘 거다라고 하는 게 현물 ETF가 되면 다음 알트의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올라야 도미넌스가 휙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알트 강상 시작이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빨리 온 것 같다라고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는 제가 좀 더 갔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아쉬워요 저는. 좀 더 갔으면 좋겠는 도미넌스가. 뭐 어쨌든 뭐가 됐든 우리는 상관없다. 왜? 밑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드렸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고 뭐 힘들다고 막 알트 안 오른다고 막 겁나 막 진짜 울고 난리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그냥 비트코인 샀다가 알트로 조금씩 바꾸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트를 샀다 그랬잖아요. 왜? 어차피 참으면 이렇게 오니까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 무조건. 그러면 이렇게 온다. 자, 어제 제가 피스 네트워크 얘기 드렸죠. 거래량 뜨면서 이거 좋거든요. 근데 솔라나 계열도 좋은데 근데 이제 이더리움에 대한 메타가 돌기 시작하면 이거 이더리움으로 선회해야 됩니다. 이더리움 계열, 이더리움 클래식, 아비트럼, 그 다음에 이뮤터블 X, 그 다음에 스카넷은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얘가 시총 뻥튀기가 좀 있어가지고 이런 거나 아니면 블러 이런 애들, 그 다음에 엑시 이런 애들도 이더리움 계열 알트니까 이런 애들도 돌긴 할 건데 일단 처음은 이런 애들 돌아야 됩니다. 큰 놈들부터. 그래서 얘네들 먼저 돈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긴 없지만 옵티미즘 이런 것도 있죠. 레이어 2 같은 거 그런 것들 보시면 되고 폴리곤 이런 것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 엑시 이런 애들처럼 이더 계열의 세부 알트들이 도는 거예요. 웨이브도 이제 이더 계열이죠. 이런 애들이 이제 가는데 눌림목을 내가 보고 갈 거냐 아니면 좀 물려도 상관없다고 갈 거냐면 제가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제시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물려도 상관없다 그래요. 왜? 가격 올라서 내가 날 놓고 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게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들이 직전 결과에 의해서 내 행동을 대입하니까 한 박자 두 박자씩 늦고 개미 털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정말 추격 매수를 할 거면 그러니까 범위를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넓게 잡으면 돼요. 범위를. 거기서 2, 3, 5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를 또 이제 2, 3, 5를 또 2, 3, 5 쪽이고 여기를 또 3을 또 2, 3, 5 쪽이고 5를 또 2, 3, 5 쪽에서 총 9등분을 하면 사실 별 격정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못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눌림목 기다리세요. 좀 이렇게 눌리는 거 보고 들어가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넓게 해서 추격 매수 하는 거다.
할 때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훨씬 더 내가 스트레스 덜 받고 떨어지면 떨어져서 좋고 올라가면 내가 잡고 있어도 좋고 항상 모든 가능성에 어느 정도는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만들어 놓는 게 좀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지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아침부터 부랴부랴 방송 일어나자마자 찍고 있다. 영상을. 아시겠죠?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제 알트도 다 알려드렸고 비트 상황도 제가 알려드렸고 비트 제가 좀 까먹었네요. 그러니까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캔들이 나오면 이런 윗꼬리가 생기면서 요렇게 찍고 이런 식으로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박스권의 연장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곡점이 올라가요. 상승장의 기간도 길어지고 그럼 제 유튜브 구독자 오르는 기간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횡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너무 빨리 올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들어오면서 2023년부터죠. 요때부터 항상 뭐가 있냐면 눌릴 때 진짜 사람을 피곤하게 만든 다음에 이 지점 저점을 어느 구간에서 찍으면 바로 이렇게 올려버리고 눌림을 피곤하게 만든 다음에 저점을 어느 순간 찍어버리면 올리고 눌림을 피곤하게 한 다음에 저점 만들면 올리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었단 말이에요. 패턴이. 눌림을 저점 만들면 올리고 마찬가지로 눌림을 힘들게 했지만 저점 만들고 올리고 이 과정이기 때문에 저점 만들고 올리고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는 횡보를 길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이더리움 터트리면서 가는 거 보면 빨리 올릴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되면 빨리 오르는 대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적으니까 좋기는 한데 근데 그래도 좀 아쉽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아쉽긴 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빨리 가면 12만에서 17만이라 제가 그랬잖아요. 그럼 12만 쪽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아쉬운 점. 근데 좀 천천히 가면 이 사람처럼 15만 이상부터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엘리어트 파동에서 마지막에 5파동이 이런 식으로 온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많이 나왔던 모양이냐면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때가 2021년 2월부터 5월까지를 말하는데요. 이때 보면은 이런 식의 상승세기가 되면서 이렇게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점이라는 것이 넓게 보면은 2015년부터 쭉 이었을 때 이러한 세기 형태가 나오고 이번 고점 이후에 얘가 이런 식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올지는 모르겠고 저는 이번 고점이 끝나면 한 5만 달러대 정도까지 빠질지 않을까? 4만에서 5만 정도? 이렇게 일단 보고 있긴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번에 많이 오르면 좀 또 많이 빠지긴 하겠죠, 조정이. 그래서 그 정도가 오면 정말 다시는 못 볼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빠진다는 게 아니고요. 15만 뭐 이런 데 갔다가 그 다음에 사이클이 끝나면 그 다음에 4만, 5만, 6만 뭐 이 정도에서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그 이후에는 다시는 못 볼 저점이지 않을까 한동안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뭐 그건 나중의 일이고요. 나중에 일이고 뭐 나중에 유튜브에서 말할 거고 이게 되게 재밌는데 요 선이 저는 나름 괜찮은 선인 것 같아요. 이게 이때부터 이어지는 선이거든요. 여기를 계속 저점 찍고 있으니까 이 선은 여러분들이 하나 저장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이렇게 가면은 내가 이렇게 갔다가 뭐 빠질 때 이런 자리에서 퉁퉁 이런 가겠죠. 이런 데가 이제 가격대가 보면 한 48,000이나 5만 이런 데서 걸리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아요. 제 예상. 오케이. 괜찮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제가 이거 신고점 영역에서 이런 거 움직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다시 브레이크아웃 한다는 거는 얘가 재돌파를 했을 때는 자리를 안 줘요. 재돌파를 할 때. 그리고 뭐 리트도 여기서 한 번 더 하긴 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해봤자 어쨌든 자리 안 주는 건 똑같아요. 이 밑에 구간에 자리 안 주는 거는. 여기가 제가 되게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공포에 잘 하셨던 분들은 돈 벌 자격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꿈이에요. 말도 안 돼. 왜? 이게 그런 고점이 50만 70만이 되는데 이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지만 어쨌든 우리는 좋은 구간에 있다. 반감기는 항상 좋았다. 이번에는 반감기와 신고점 그 사이클이 짬뽕돼서 나오기 때문에 조금 빠르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이. 그래서 항상 반감기 다음 연도 연말이 고점이었던 적이 많은데 올해는 다음 연도를 가도
연초 정도가 맞다고 보고 그 다음에 좀 메이저한 관점은 올 연말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가다가 또 만약에 바뀌면 제가 솔라나 괜찮다고 했다가 이더리움을 바로 바꾼 것처럼 언제든지 말씀드릴 거니까요. 바뀌기 전까지는. 그래서 영상 계속 찍을 거고 여러분들 뭐 주변에 이번에 좀 도움 많이 됐잖아요. 솔직히 내가 버티는데 도움 많이 됐고 뭐 너 때문에 내가 물렸어 이런 거보다는 도움이 많이 됐어가 많다면 주변에 여러분들이 영업을 좀 해주시면은 이런 유튜브가 있다.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나한테 코인 물어보지 마라. 나도 모른다. 이 사람 거 보고 나도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렇게 얘기해주시면 구독자도 많이 늘고 저도 좀 재밌네. 구독자 늘어서 재밌네 해서 영상도 더 많이 올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이런 게 바로 선순환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좀 많이 해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와이커프가 이렇게 될 건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빨리 오르고 뭐 행보했다가 오르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별 뭐 와이커프가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가는가 보다 하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되고. 자, 멤버십 앞 광고 하겠습니다. 네. 멤버십에 오면요, 여러분들 어떤 게 있냐면 이런 식으로 진입가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해드리는데 피스 네트워크를 제가 재도전해가지고 이겨냈습니다. 잘 잡았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손절 난 거 얘가 5개 티였는데 만회를 했고 그다음 비케 잘 갔고 크레딧 코인 잘 갔고 그다음에 솔라나도 타겟 갔고 또 타겟 갔고 하는데 그 다음에 우리 대황제 킹더리움을 제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 지금 이제 바로 수익 전환되고 빡빡빡빡 가고 있거든요. 이때부터 쫙 잡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거 손절도 잘 안 했어요. 별도 공제했다는 건 손절 안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더리움은 모아야 된다. 저평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손절도 없앴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면서 목표가 512만 원인데 이거는 아마 조금 줄일 것 같긴 해요. 1차 1차를 어쨌든 좀 해놓고 가면 저는 좋다고 봐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때로는 과감하게 때로는 안정적으로 그 장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니까 유튜브에서는 내가 스스로 이 코인에 대해서 공부하고 좀 도움은 받지만 뭔가 어느 지점에서 얼만큼 사야 되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내가 항상 갈망이 있었다. 그러면 멤버십에 들어오시면 되는데 멤버십 가입하는 방법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고 유튜브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이 멤버십 브리핑 텔레그램 방과 그 다음에 멤버십 카톡 소통방 이렇게 두 가지 링크가 있는데 모두 들어오시고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유튜브 닉네임과 동일하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선물방인데요. 가끔 선물방하고 멤버십을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멤버십은 현물이고요. 선물방은 선물만 하는 별도의 그룹입니다. 그래서 선물방에 오시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인데 요번에 제가 커뮤니티 좀 돌아보니까 숏에 많이 청산당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숏을 안 친 지가 거의 몇 달이 돼가지고 상승장에는 죽어도 롱해 죽어야 된다라는 마음이 강해요. 왜냐면 제가 2020년에 그거 숏 치다가 많이 털려봐서 알아요. 털려도 롱에 털려야 돼. 롱은 구출해줘요. 근데 이렇게 롱만 치고 있으니까 수익이 이렇게 잘 나고 있다. 승률도 이렇게 보시면 다 잘 되고 있죠. 전에 손절난 시간이 언제냐면은 마지막 손절 때가 이때네요. 5월 8일이 마지막 손절이네요. 한동안 손절이 계속 없었고 계속 타겟을 갔었다. 그래서 선물방이 만약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링크를 통해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 이따 오후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